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양악수술센터장을 맡고 있는 치과 한윤식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주제는 양악수술, 성형과 치료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흔히 성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요즘은 성형의 기술이 워낙 다양해져서 개인들마다 연상되는 이미지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마나 턱에 보톡스를 맞는 것부터 입술이나 볼에 필러를 삽입하는 시술이라든지 돌출된 턱이나 광대뼈를 깎아내는 수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소위 성형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성형에 대한 행위들이 저희와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포함한 신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행위의 일부를 우리는 성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행하는 모든 외과적 행위를 성형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사고로 손상된 다리를 교정해주는 수술의 경우 우리는 성형이라 하지 않고 치료라 언급을 하죠. 아마 단 한 사람도 이 의견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치아가 삐뚤빼뚤한 환자는 치아 교정 또는 라미네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중들은 치아 교정의 경우 치료로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라미네이트의 경우 치아 성형, 즉 성형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다른 예로 20대 여성이 쌍꺼풀 수술을 할 경우 성형이라고 보지만 60대 여성이 안검하수를 이유로 쌍꺼풀 수술을 할 경우 치료로 인식을 합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목적의 다른 치료 또는 다른 목적의 같은 치료가 성형과 치료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는 의료계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성형과 치료의 경계선에 있는 의료행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경계를 구분짓는 것이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으로 많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양악수술의 정확한 명칭은 악교정수술로 위턱 또는 아래턱을 수술할 경우 편악수술이라고 하고, 위턱과 아래턱 모두를 수술할 경우 양악수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턱의 불균형적 성장이나 외상으로 인해 골격성 부정교합, 즉 위턱과 아래턱뼈에 부조화가 생겼을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바로잡아주기 위해 치과에서 먼저 양악수술을 시작했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일부 개인치과에서 시행되던 수술이 성형의 붐을 타고 개원가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양악수술은 성형수술의 일환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치료의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수술법이 치료의 영역에서 외면당하고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오히려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악수술은 성형일까요? 치료일까요? 골격적으로 부정교합이 아닌 정상교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래턱을 작게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이는 성형일 것입니다. 여기서 정상이라 함은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말하는 교합관계 및 치아의 악골의 위치가 수치적으로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올 때를 일컫는 것입니다. 양악수술에 있어 치료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양악수술 보험 기준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되면 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병적인 상태로 보는 것이죠. 성형과 치료의 가운데 교집합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말하자면 정상 범주는 아니나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는 성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치료라고 해야 할까요? 예컨대 누가 봐도 앞면이 비대칭이거나 주걱턱이지만 변이의 차가 보험 인정 기준인 10mm에는 못 미치고 9mm인 분들은 양악수술이 성형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변이의 차가 5mm면 어떤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변이차가 5mm만 되더라도 앞니로 음식을 잘라 먹기 힘들며 교합되는 치아의 수는 정상 교합 대비 50% 채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심미적 문제뿐만 아니라 저작장애라는 기능적 장애도 발생한다는 거죠. 저는 성형과 치료에 교집합에 해당되는 경우도 온전히 치료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악수술이 필요한 많은 환자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은 치료에 대한 망설임이나 치료에 대한 포기로도 이어지는데요. 수술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가해질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형으로 미인이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도 저건 돈으로 뜯어고친 것이지 본래 얼굴이 아니다 라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치료의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많은 부정교합 환자들이 병원까지 오는데 망설이곤 합니다. 부정교합 환자들에게는 적지 않게 억울한 측면이죠. 여기서 우리는 본래의 나의 얼굴은 무엇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부정교합의 원인 중 하나로 가족력, 즉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가 부정교합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종기압을 가진 자녀가 태어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데 정상적인 안모를 지닌 부모로부터 부종기압의 자녀가 태어난 경우도 있으며 유소년기에 정상적이던 얼굴이 성장 과정에서 부종기압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과연 본래의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유전자의 발현으로 또는 비정상적인 성장으로 인해 주걱턱이 된 현재의 모습이 본래 나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쳤을 때의 얼굴이 본래 나의 모습인가요? 주걱턱을 가진 이 자녀는 현재 본인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에 영향을 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양악수술을 통해 정상적인 교합을 회복한 모습이 아마도 본인의 원래 모습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양악수술은 성형을 통해 새로운 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숨겨져 왔던 본인의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교 4학년 딸이 부종교합으로 양악수술 상담을 받고자 엄마와 함께 내원하였습니다. 딸은 안무의 변화가 나타난 사춘기 시절부터 주걱턱은 학창시절 심한 콤플렉스였으며 시험 및 이성과의 교제에서도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딸은 이 외모적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하지만 엄마는 우리 딸 내가 보기에는 너무 예쁜데 굳이 성형 수술을 받아야 하냐며 딸을 만류합니다. 누구의 의견이 맞을까요? 통일된 의견을 주면 의사로서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둘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의견이 옳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죠. 아마 두 모녀는 저를 만나러 오기 전까지 이 문제로 수개월, 수년을 다투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편을 좀 더 들어주고 싶은데 사실 보호자, 심지어 가장 가까이서 살펴주시는 부모님조차도 제 자식의 사회생활, 인간관계, 심리 상태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보호자는 딸에게 무조건 괜찮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딸아이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는지, 어떠한 심리 상태인지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엄마 자신이 딸이 된 것처럼요.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딸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수술을 통해 딸이 장애라 여기는 사람들이 해소가 가능할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이 높은 심리적 행복감을 보였으며 직급, 급여, 회사 만족도 등에서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 미용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악수술은 외적으로는 본인의 원래 얼굴을 찾아가는 과정, 내적으로는 자아를 회복해주는 과정입니다. 양악수술의 근본은 치료입니다. 만약 치료법을 성형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원한다면 좀 더 심사숙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종기압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양악수술에 대한 많은 궁금점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병원을 선뜻 내원하기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